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두 가지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특별히 우리의 앞으로를 위해 80대의 어르신에게 당신의 세월의 흔적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쭤보았습니다.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죽기 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?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. 지금부터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사랑하는 50, 60대 여러분, 나는 이제 80대가 되어 삶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. 살아오는 동안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 후회는 가족과 보낸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. 저는 젊은 시절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글 쓰기는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당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라도 가족을 외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.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. 바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. 저는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부족했고 그것이 저에게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.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편지 한 통을 쓰지 못했고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그 시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들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가족과 보낸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. 그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은 우리 삶의 행복을 만들어주며 그것이 바로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에만 몰두하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두 번째 후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저는 항상 강하게 보이려고 하거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 진심을 감추곤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런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방해하고 나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저는 아내에게 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. 저는 항상 강하게 보이려고 했고 아내를 위해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아내에게 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. 아니, 오히려 반대로 감정을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.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. 저는 아내에게 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잦은 다툼을 갖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없어서 그 후회를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. 또한 창피하지만 저는 지금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. 저는 자식들에게도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자식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. 이것이 저에게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
저와 같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.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.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이 두 가지 후회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. 첫째,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. 일과 취미는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시간입니다. 둘째,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.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. 삶은 한 번뿐입니다.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.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제 아내 영숙이에게 지금껏 못했던 말을 전해보려 합니다. 여러분은 늦지 마십시오. 영숙이에게 나의 사랑하는 영숙아,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도 늦었음을 알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어. 이 편지가 내게 닿을 수 있을지, 너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 종이를 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품고 있는 이 글들을 너에게 보내고 싶어.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그 순간 너의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눈빛이 아직도 내 눈앞에 선하게 떠올라.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짝이 되었지. 너의 온화한 성격과 배려심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너와 보낸 모든 순간들은 내 삶의 희망과 의미를 더해주었어. 그러나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. 나는 너에게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. 많은 글을 썼지만 너에게 제대로 된 편지 한 통을 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어.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.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.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편안함과 쉼을 건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해. 나는 너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을 건넸어야 했고 너를 더 많이 웃게 해주어야 했어.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. 너는 기억하니? 우리가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던 그날은 우리 둘만의 세상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날이었어지. 집을 장식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처음으로 서로의 취향을 나눴던 그 순간들은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다. 그 집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곳이었다. 비록 방 두 칸의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때론 함께 울었지. 그 집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 가족이 커가는 곳이었다. 그 집에서 우리는 딸 3명과 아들 1명을 키웠지.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너와 나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지.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가장 특별한 추억이었어. 그런데
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나는 단 한 번도 영숙이 너와 내 새끼들한테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했었다.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줄은 그땐 몰랐다.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 순간, 너의 눈에 가득 찬 사랑과 감사, 그리고 미안함이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. 너는 나에게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지. 그 말 한마디는 너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전해주었어. 영수가, 나는 너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. 너와 보낸 모든 순간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, 너의 존재는 나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해 주었어. 사랑하는 내 영수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 전해졌기를 바란다. 나는 너를 영원히 그리워하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야. 다시 만나면 할 말이 많은 너를 사랑하는 남편 석관이.